안녕하십니까, 윤쌤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필살기 상권 분석 세 번째 시간으로요. 창업자 상권 및 입지 분석 중에서 네 번째 입지의 분류, 다섯 번째 창업 시 상권 및 입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네 번째 입지의 분류부터 보겠습니다. 입지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아주 단순하게 접근성과 가시성만으로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접근성과 가시성이니까요. 그래서 접근성, 가시성 둘 다 우수하면 A급지 또는 1급지라고 하고요. 접근성과 가시성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B급지, 2급지가 되고 접근성과 가시성 둘 다 안 좋으면 C급지, 3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철역에서 바로 나오면 아무래도 접근성과 가시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바로 A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접근성은 접근의 편리성을 얘기하고요. 가시성은 얼마나 잘 보이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1층에 있는지 아니면 뭐 2층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이런 걸 보셔도 되고요. 가시성, 얼마나 내 점포가 잘 보이느냐 이런 거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가시성은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만 대부분이 그 접근성과 가시성을 봤습니다. 근데 아시지만 요즘에는 당연히 온라인도 대단히 중요해짐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얼마나 내 상권이나 점포가 많이 접근하기 쉬우냐, 가시성이 보이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가시성의 대상은 내 점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 점포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 점포보다 뭐 접근성과 가시성이 월등한 점포가 생기는지 아니면 현재 있는 점포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그것도 당연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벤치마킹하는 점포를 지속적으로 봐서 내 점포에 접목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A급지, 아까에도 말씀드렸듯이 접근성과 가시성이 모두 우수하면 선매품이나 패스트푸드류를 대부분 팝니다. 그 다음에 접근성, 가시성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생필품이나 전문 음식점들이 있고요. C급지에는 기술 위주의 서비스 업종이나 배달업 등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창업 시 상권 및 입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과 입지를 선정하는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창업 시 상권이냐 입지냐,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권과 입지를 선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입지론, 하나는 적지론입니다. 입지론은 내가 업태를 선택한 다음에 그에 적합한 상권과 입지를 정하는 방법이고 이게 과거에 누구나 그리고 현재도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적지론은 상권하고 입지를 정한 후에 그에 적합한 업종을 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지론을 더 추천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지론을 갖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내가 삼겹살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상권과 입지를 정하는 거, 이게 입지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업할 때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 입지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가들마다 그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비용을 투자해서 A급 상권의 B급지로 갈 것이냐 아니면 B급 상권의 A급지를 갈 것이냐, 그래서 즉 같은 돈을 투자해서 상권이 좋은 데로 갈래 입지가 좋은 데로 갈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이 당연히 좋은 곳이란 상권이 확대되는 곳이겠죠. 상권이 확대되는 것은 바로 뒷장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좋아지면
그 임대료가 올라서 나쁜 점도 있지만 상권이 좋아지면 그만큼 매출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고 간 그 권리금에 더 많이 받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는 거기가 C급지였으나 상권이 좋은 곳엔 점점 그 상권의 한계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게 B급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매출액도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상권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권의 확대와 축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시면 상권의 확대는 주택이 상가로 바뀌거나 C급지 업종이 B급지 업종, A급지 업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반대가 되면 상권이 축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상가가 주택으로 바뀌거나 A급지 업종이 B급지 업종, 아니면 C급지 업종으로 바뀌면 상권이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드뷰로 이렇게 제가 예도 좀 넣어놨는데요. 메가커피 홍대 입구점이 뭘로 바뀌었는지, 올리브영 창천점이 뭘로 바뀌었는지, 그 전에 뭐였는지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대 상권이 커지면서 메가커피 홍대 입구점이 예전에 뭐 서점이었다든지, 올리브영 창천점이 예전에 그 헌책방이었다든지 이런 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상권이 커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근성하고 가시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면 접근성은 온라인으로 먼저 파악하고 오프라인으로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철은 역이나 환승역인지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버스도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있고 버스가 얼마만큼 다니고 이런 것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접 답사를 가야 되죠. 직접 답사를 가는데 그 전에 온라인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가시성은 당연히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지 2층이나 지하에 있는지, 그리고 1층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은 유동선에 정문이 있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뭐 2층으로 올라가는데 철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된다든지 1층인데 뒤로 돌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에는 넬슨의 소매 입지 이론을 보겠습니다. 소매 입지 이론은 8가지인데요. 상권의 잠재력, 접근 가능성, 누적적 흡인력, 중간 저지성, 성장 가능성, 양립성, 경쟁의 회피, 입지의 경제성입니다. 먼저 상권의 잠재력은 말 그대로 내 점포가 속한 상권이 잠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권이 확대되고 있는지 축소되고 있는지, 상권이 큰지 작은지 이런 거를 상권의 잠재력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당연히 유동인구 변동에 따르면 이게 잠재력이 커지는지 작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동인구 변동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접근 가능성입니다. 내 점포로 출입하는데 편한지, 그 다음에 내 점포가 속해 있는 상권과 입지를 찾아오는데 교통이 또 편리한지, 1층인지 2층인지 지하인지, 출입구가 유동선에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접근성, 접근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누적적 흡인력입니다. 누적적 흡인력이란 그 똑같거나 비슷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밀집되어 있을 때, 즉 모여 있을 때 흡인력이 더 크게 되는데 이걸 누적적 흡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적 흡인력은 입지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죠. 그래서 좋지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점포들 사이에서 만약 경쟁해서 내가 밀리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중간 저지성이란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사러 주로 다니는 상권이나 점포가 있을 때 내 점포의 중간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위치하게 되면 고객들을 가로채겠죠. 그래서 그걸 중간 저지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유동선을 내가 살펴보고 경쟁 점포를 조사하고 부득이하면 어쩔 수 없으면 그 경쟁 점포와 내 점포 간에 차별화에 신경 써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성장하는데 내가 속한 상권과 입지가 어떤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내가 속한 상권의 인구 변화, 그냥 소득의 증감 이런 거를 살펴보면 성장 가능성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양립성입니다. 양립성은 그 넬슨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뜻은 내 점포하고 내 점포 주변 점포하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식점 주변에 카페나 디저트 전문점이 있으면 서로 공존하고 좋죠. 그래서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좋은 영향을 미쳐서 서로 매출액도 높아지게 되는 거, 이게 양립성입니다. 7번째, 경쟁의 회피입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이나 입지에 나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입지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경쟁을 좀 회피하라는 거고요. 입지의 경제성은 내가 들어갈 상권과 입지의 점포 임대 비용이 적절한가를 의미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제가 보면 권리금과 임대료가 비싸면 매출액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입지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투자금으로 가장 적절한 권리금과 임대료로 입점이 가능한 점포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내가 들어가서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입지 선정 방법이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상권의 한계선과 상권 단절 요인의 극복 방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미소는 돈 안 드는 최고의 마케팅입니다. 항상 생각하시고 건강과 미소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